안녕하세요. 오후장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장이고요. 이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하루 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국내 증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구간 1% 넘게 떨어지면서 2646선까지 저점이 형성되었고요. 사실 오늘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긴 합니다.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강력해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연일 매도를 보이면서 차익 물량을 출회하던 외국인 오늘도 7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하락하는 종목이 1051가지가 넘어가고요. 이렇게 좀 매크로적인 압박 속에서 지수 그리고 수급도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2시 구간 오후장 작전타임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암울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달달한 종목과 전략으로 힘을 내봐야겠죠.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사한 색깔 입으셨네요. 눈이 막 화사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자, 달달한 포인트 공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계속되는 금리 압박. 어제도 그 채권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 계속 최근 들어 국채 금리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당 원화 가격도 오늘 1,374원 돌파했고요. 환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지수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외국인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속 좀 매도를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이런 위기를 좀 타파해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금일 지수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전일 뉴욕 증시부터 좀 간단히 보고 가자면요. 자, 전일 뉴욕 증시는 계속되는 금리 압박으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전부터 전해진 호주와 독일의 인플레이션 상승 소식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금리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어제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 흥행 참패에 이어서 7년물 국채 입찰마저 흥행에 실패를 하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5%를 넘기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뉴욕 3대 지수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27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의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소폭 상승하고 빅테크들이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를 지켜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범위한 하락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미국 시장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매도에 가담하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아직 방향성을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2,500여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한 700여 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히 그 지수를 방어해주는 주도 섹터는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를 보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실 수가 있고 코스닥에서는 대주전자재료와 알테오젠이 힘겹게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투톱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엔캠, HLB와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섹터 대장급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관계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8거래일 연속 SK 하이닉스에서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뒤숭숭할 때 항상 등장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주라든가 동전주 그리고 스펙주, 품절주 등이 대표적인 시장이 뒤숭숭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일장 한중일 정상회담 이슈를 등에 업은 중국계 동전주들이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금일
펑션그룹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오가닉티, 코스메틱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아시아홀딩스, CXI와 같은 이러한 그 중국계 기업이자 동전주 테마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일 강세 흐름 나타냈던 치매 관련주들 또한 오늘도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피플바이오가 금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퀀타매트릭스, 샤페론과 같은 이러한 치매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또한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강스텐 바이오텍을 대장으로 해서 원익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화장품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PCB 관련주로 태성과 MPD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력 반도체 관련주죠. 코스텍시스와 RF 머티리얼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웹툰 관련주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와 MBT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의약품 유통업체인 블루엠텍도 오늘 바닥권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과 LG전자가 뛰어든 열관리 시스템 관련주로 부각된 삼성공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운 관련주로 STX 그린로지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종 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 확충에 나서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일장을 정리해드리자면 금일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과 이슈를 동반한 강력한 테마는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 반등과 또 연이은 채권 입찰 흥행 실패로 다시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광범위하게 하락하면서 빅테크들의 선전도 그 빛을 잃어가는 모습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7%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채권 금리가 안정되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발표될 그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다음 주에 발표될 5월 고용 보고서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는 현재 추세의 저점, 그리고 코스닥은 단기 쌍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ADR 지표로 미루어 볼 때 아직 저점을 논하기는 조심스러워 보이는 구간입니다. 지수가 다소 혼란스러워도 연속성을 이어가는 테마가 있다라는 것은 기동성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지수 흐름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단기 스윙 전략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PCE 지표, 다음 주 5월 고용 지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단기 스윙이 가능한 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단기 스윙 가장 잘하시는 분이 우리 이달의 위원님이시고요. AS로 확인해 보시죠. J2K 바이오 벌써 상승률이 134.11%입니다. 어제 이 종목 상한가 가고 나서 위원님께서 AS 해주실 때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25%나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하고 처음으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이 구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제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화장품 관련주 대장이었고요. 또 금일도 또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신규 상장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시에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화장품 원료 전문 전시회 ICI에 참가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로컬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속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또 두각을 나타냈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요. J2K 바이오 지금은 음봉이지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나타내는 양봉을 켜낸, 지금 현재는 윗골이지만 양봉을 굉장히 강하게 켜낸 종목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 주었고 25% 상승한 이후에 시가를 이탈하고 있지만, 동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라인 3만 원 보시고 다시 한번 화장품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는지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간에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단기간 이렇게 큰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저희 그저께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오늘 장중 18% 급등하면서 이틀 만에 12%의 상승률 기록합니다. 목표가도 달성했는데요.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형 원자로 계측제어 시스템 시험 검증 수행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또 미국의 뉴스케일 50조 SMR 프로젝트에 대한 이러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원전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은 굉장히 양봉을 켜냈던 종목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가 대비했을 때 거의 10% 가까이, 고가는 18% 가까이 상승을 한 그러한 종목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살짝 못 미쳤죠, 오늘. 하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줄 때 최근 시장 윗꼬리가 당연히 달리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에서는 수익을 챙겨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을 준다라면 6,500원 지지라인 보시고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 8,000원 다시 도전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 지지라인 확인하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고 단기간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앞으로도 주가 팔로우 해볼게요. 자, 위원님 힘든 시장입니다. 달달한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신성 ST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2차전지 정장 부품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동사는 배터리 모듈 부품 생산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제품 생산으로 인해서 사업 영역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세대 전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도화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동사는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실적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퀀텀과 협업을 통해서 상당히 또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자라면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시세를 두고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새로운 수급이 유입된 만큼 그리고 과거에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인 만큼 관심 가지시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2차 전지 ESS 재료 묶여있는 신성 ST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입니다.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